다시 공부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 그때 처음 발견한 게 정책 자금, 고용지원금. 그렇죠. 고용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고용지원금이 뭐냐? 고용지원금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인건비가 오르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분들한테 도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요.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회사 대표들이 힘드니까 고용 자체를 안 하고 취직을 못하니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드는 거네. 네, 그거를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봤어요. 봤는데 뭔가가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저 혼자 한번 해볼 거라고 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피드백도 너무 더디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고 근데 뭐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절실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말 해서 모르겠는데 너무 불친절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저는 절실했고 뭐 당연히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너무 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을 만났죠. 대표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좀 명확하게 회사를 진단을 해줬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이라는 그 이유, 그 키워드 하나 때문에 만났는데 엄청난 것들을 지금은 잃었죠. 자. 네. 자, 뭐 첫 번째 위기는 뭐 자본, 뭐 처음에 스타트업으로서의 자금적인 위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위기는 공룡 유통들한테 밀리는 원자재 값의 페널티, 그리고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라 지원금을 활용한 인건비 절감으로 그런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보다 그거보다 가장 큰 위기였죠. 세 번째 위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온라인 사업을 하신 대표님들은 돈 많이 벌었죠. 거의 다 돈을 다 버셨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정말 돈을 많이 까먹었죠. 왜? 우리 회사는 사람이 모여야지만 행사라는 걸 하고 행사를 해야지만 답례품이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10인 이상 모이지 마라, 행사하지 마라, 나라 지침이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받아놨던 그 수많은 건들의 답례품들은 다 캔슬이 났고 저희 회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정직원 체제였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마무시하게 일으켜 놓은 상태였고 고정지출 비용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뭐 1군이었는데 그때부터 회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고정지출 비용은 많이 나가는 회사였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은 10분의 1토막
고정 지출 비용은 손해액은 달에 1억 이상. 아침에 눈을 뜨기 싫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뭐 세 번째 위기는 대표님 쳐다봤죠. 왜냐면 그때 저희 동종업계 뭐 업체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정책자금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보와 신보와 중진공을 찾아가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를 했어요. 대표님하고 뭐냐면 매출표를, 작년 매출표와 올해 매출표를 보여주면서, 아니죠, 3년 전 매출표부터 쫙 챙겨가지고 우리 회사가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하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를, 미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거를 대표님하고 준비를 해서 은행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기관을 설득을 시켜서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을 활용을 했죠. 그러면서 회사를 버티고 세 번째 위기를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위기를 이겨내고 네. 이제 매출이 그 뒤부터 회복됐었던 시기는 언제부터였나요?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죠. 장사가 안 될 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을 때, 원래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항상 바빴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개발, 연구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죠. 항상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뭐냐면 납품하기 바빴어요. 만들어 놨던 거를 납품하기 바빴는데, 코로나 때는 우리 전 직원들이 납품할 게 없었어요. 없어 놓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출근해서 뭐 했냐면 연구 개발했습니다. 칼 갈았어요. 뭐 연구를 어떤 연구? 코로나가 끝나면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하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스토어팜에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자, 고객 니즈를 맞춰보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 활용을 전화위복 하면서 회사가 제2의 스타트업 느낌으로, 매출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저는 회사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라는 게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거기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크게 성장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크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직원들끼리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 어떤 식으로, 지금 스마트 스토어 잘하고 계시고 자사몰도 잘 팔리고 있는데 새로운 계획 같은 거? 지금 요즘에 결혼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 주력 사업인 웨딩 답례품, 돌 답례품 시장이
날이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풀이 줄었어? 그런데 이제 뭐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게 소규모 답례품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굿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굿즈라면 기프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프트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굿즈, 뭐 곰돌이 풀을 가지고 볼펜도 만들고, 뭐 텀블러도 만들고, 뭐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뭐 펜시용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한 캐릭터 이벤트 산업에 필요로 한 굿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납품한 부천국제영화제에 필요로 한 굿즈들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리고 스포츠 굿즈, 대학도 보면 대학 스포츠, 대학교에도 다양한 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학 굿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답례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굿즈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 25살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관급, 관공서에 이제 납품하는. 그렇죠. 25살 전종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돈이 없어서 못했던 그 공공기관, 뭐 군대든 아니면 학교든 그런 나라 돈을, 나라 자금을 쓰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나라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고 싶습니다.